푸바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 놀이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푸바오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작년 6월부터인데요. 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은 그 당시에 전월 대비 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판다월드 방문객은 일간 7천에서 8천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작년 5월부터 반년간 판다월드 입장객 수가 150만 명에 이릅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찬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 작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떨린다. 어떤 거예요? 오늘 같이 보실 영화는 2011년 작품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입니다. 플렉스. 동물원 살 정도면은 이 집은 좀 있는 집입니까? 없지 않죠. 네. 없지 않다. 네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한 가족이 동물원을 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는데요. 뭐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뭐 평범한 가족이 동물원을 산다는 거, 뭐 이거 영화 속이나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화요. 네네. 바로 이 영화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 영화는 Based on a True Story. 실화입니다. 그 실화라는 말을 잉글리시로 길게 지금 설명하신. 맞습니다. 그래요. 영어도 되는 박찬영 기자와 영화의 함께할게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작가 벤자민 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 동물원을 매입한 뒤에 운영해본 경험을 담아 펴낸 같은 이름의 책을 그 원작으로 삼았습니다. 진짜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동물원을 굳이 사서 경영을 해볼 필요까지가 있겠죠. 있는 사람도. 자, 그렇죠. 감독은 누구죠? 감독은 카메론 크로우인데요. 이름이 낯설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작품 제목 듣다 보면 그 감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제리 맥과이어가 있는데요. 다재다능한 스포츠 에이전트인 톰 크루즈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단 한 명의 루키만을 데리고 자기 사업을 꾸려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고뭉치 미식축구 선수로 나오는 쿠바 구딩 주니어, 자신을 믿고 회사에서 나온 유일한 직원 르네 제레과 셋이서 티격태격 또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아주 재밌습니다. 바닐라 스카이 올모스트 페이머스도 연출했는데요. 이처럼 카메론 크로우의 작품을 관통하는 정서는 따뜻한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도 굉장히 훈훈하게 연출됐습니다. 출연진도 화려합니까? 네. 맷 데이먼이 주인공 벤자민 미를 연기했습니다. 일단 끝났다. 맷 데이먼. 네. 아주 믿고 보는 배우죠. 스칼렛 요한슨이 또 동물원 사육팀장 켈리를 연기했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동물원 사육팀장이 스칼렛 요한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죠. 그쵸. 예, 뭐 섹시스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포지셔닝이 많이 돼 있었는데 이런 가족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신선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벤자민 미는 아내를 잃고 아들과 딸을 힘겹게 키워나가는 가장인데요. 맷 데이먼은 실제로 내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쉬웠다. 뭐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흥행 성적은 어땠어요? 네, 영화가 개봉한 2011에서 2012년은 센 영화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트랜스포머 3, 어벤져스, 007 스카이폴 등 세다. 네, 부수고 날아다니고 마법 쓰고 뭐 이런 강한 영화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보통 땅에 발을 안 붙이고 있는 영화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들 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그 막강한 라인업 속에서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는 전 세계 티켓 수입으로 1,55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와. 제작비 2배가 넘는 수익인데요. 따뜻한 드라마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땅에서 날지 않고도 살아남은 이 영화, 경제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나요? 네, 동물원에 대한 영화인 만큼 동물원과 연결된 많은 경제 뉴스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중국으로 돌아가는 판다 푸바오입니다. 푸바오가 머물고 있는 에버랜드 동물원에는 평일에도 푸바오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푸바오의 경제 효과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또한 푸바오를 통해서 동물원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동물원이 동물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주로 부각됐었는데요. 그런데 동물원에는 멸종위기 생물 등을 보호하면서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를 통해서 현대사에서 동물원이 갖는 의미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버리네요. 네네. 영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주인공 벤자민 미는 모험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말벌 수천 마리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위험한 독재자도 인터뷰했으며 특급 허리케인 중심부로도 날아들어가 보기도 했죠. 온갖 모험에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기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투병하던 아내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는 지나가기도 힘들어할 만큼 아내를 무척이나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있기엔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14살짜리 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7살짜리 딸은 한창 손이 많이 갈 시기입니다. 아직 본인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의 상처까지 돌보려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아들은 말썽을 너무 부려서 퇴학까지 당합니다. 벤자민은 아들을 보듬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서도 자식에게 한 번씩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을 자제하기 힘든데요. 직업적으로는 일부러 난관을 찾아다니며 극복했지만 막상 인생에 닥친 난관은 넘어서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애가 퇴학까지 당할 정도로 말썽 부리면 막말이 가끔 나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빠도 예.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 아빠, 난관을 극복을 합니까? 벤자민은 아내와의 추억이 서려있는 거주 공간에서 벗어나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살 집을 찾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고 또 자연과 어우러진 큰 집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가격마저 합리적이라 꼭 마음에 드는 이 집엔 아주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어서 그는 주저하게 됩니다. 치명적 약점 뭔가요? 바로 운영이 중단된 동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을 사려면 해당 동물원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벤자민은 과감히 동물원을 사기로 마음먹는데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그는 일단 밀어붙입니다. 동물원을 아무나 운영할 수가 있나요? 로즈무어란 이름의 그 동물원에는 아직 직원들이 남아서 사자, 호랑이, 곰, 공작새 등 200여 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어가지고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설정입니다. 스카렛 요한슨이 해당 팀을 이끄는 사육사 켈리로 나오는데요. 벤자민은 이들의 고용까지 책임지면서 동물원이 당국의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당연히 직면하겠죠. 그런데 그가 동물원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문제인데 돈이 많다고 해도 동물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문제가. 그렇죠. 일단 벤자민은 동물원의 나이든 호랑이 스파를 안락사시켜야 하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동물 전문가인 직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호랑이 스파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설득하지만 벤자민은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맞섭니다. 어쩌면 병약해진 그 호랑이의 모습에서 아내의 옛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과연 벤자민은 감정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동물원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에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쫄깃쫄깃 이런 거. 쫄깃쫄깃?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영화 얘기를 사실 저는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암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진짜 사서 운영을 하지? 이게 실화라는 게 놀라워요. 네, 몇 가지의 디테일은 다르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일단 실제 동물원 이름은 다트무어 동물원이라고 하고요. 영화는 미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실제 동물원은 잉글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선 아내를 잃은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물원을 산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벤자민이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새로 살 곳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 다트무어 동물원이라고 하네요. 벤자민은 아내의 간병과 동물원 개장 준비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와, 이 형은 인정이다. 대단하신 형님인데. 에너지가 대단해요. 네. 동물원은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해요? 벤자민과 가족들은 이후 9년간 다트무어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다트무어 주로지컬 소사이어티 줄여서 DGS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에 동물원을 기부했습니다. 벤자민은 여전히 DGS의 CEO로서 동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원 영화에 맞춰서 지금 잉글랜드로부터 시작해서 용인까지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용인으로 날아오시죠. 그렇죠. 푸바오 얘기를 해보기로 한다고 하는데 푸바오가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에버랜드에 사는 이 귀여운 암컷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그러나 올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마. 예, 푸바오는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첫 새끼로 2020년 7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 출생이지만
워싱턴 협약에 따라 중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다자간 국제협약인 워싱턴 협약은 희귀 동물을 팔거나 기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모든 판다를 자국 소유로 하고 해외에 대여해주는 식으로 판다 외교를 이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푸바오가 성체가 되는 올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도 태어났는데 이번 주에 요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잠깐 그 일반에도 네네네.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 그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요 친구들도 진짜 귀엽죠. 네,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이제 대중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그 푸바오를 못 보는 아쉬움은 이 쌍둥이들이 달래줄 것으로 뭐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다만 이들 또한 태어난 지 4년이 되는 2027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안 돼. 루이바오, 후이바오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네네. 지금 몸무게가 12kg까지 늘어났어요. 네네. 그냥 곰인형 그 자체. 네. 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성장하는 거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푸바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 놀이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푸바오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작년 6월부터인데요. 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은 그 당시에 전월 대비 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판다월드 방문객은 일간 7천에서 8천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작년 5월부터 반년간 판다월드 입장객 수가 150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지난 겨울 에버랜드에는 자이언트 바오라는 높이 12m짜리 초대형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판다를 형상화한 자이언트 바오를 보기 위해 지난 12월 첫 일주일간 방문객이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직전주 대비 50%가량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푸바오 굿즈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전지적 푸바오 시점 등 푸바오 포토 에세이 3권이 누적 13만 부 팔렸고요. 작년 11월 여의도 더 현대서울에 열린 푸바오 팝업 스토어에서는 2주간 굿즈가 10억 원어치나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작년 9월 출시된 푸바오 카카오톡 이모티콘 2종은 인기 순위 1, 2위에 나란히 오르기도 했고요. 푸바오 관련 유튜브 영상은 툭하면 100만 뷰를 넘습니다. 푸바오에게도 우리나라가 살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최적의 사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판다월드에 약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세계적 동물원 디자인 업체인 댄 펄만이 설계한 판다월드는 중국을 제외하곤 가장 큰 규모의 판다 사육 공간입니다. 아울러 에버랜드가 매주 2회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싱싱한 대나무를 공급해 주거든요. 대나무 구하기가 어려운 유럽에 사는 판다들보다는 살기가 이래저래 낫다고 합니다. 아, 굉장하구나. 근데 판다가 돌아가서 아쉬워하는 나라가 그럼 우리뿐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판다를 빌려주며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연간 10억 원 정도의 임차 비용을 내면서도 각국이 판다를 키운 이유는 관광객 유치 효과 등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에 살던 판다 15마리 이상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국가에 굉장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중국과 상대 정부가 10년간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추가 임대 계약을 맺기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추가 계약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을 두고 외신에서는 판다에게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SBS가 작년 말에 푸바오와 할부지 그 방영했을 때도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랬죠. 다들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었는데 푸바오 덕분에 사실은 동물원에 있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도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속 다트무어 동물원에도 멸종 위기종이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벤자민이 다트무어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동물들이 터전을 잃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일부 작용했다고 하네요. 아까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로 워싱턴 협약 사이테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판다는 사이테스 부속서 1에 등재돼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는 동물 약 120종 중에 무려 70여 종이 사이테스 1급 또는 2급의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종을 번식시켜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원 보호를 위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동물원 폐지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동물원이 제 기능을 하면서 동물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그
북극곰을 데려가서 그 보여주고 있는 동물원에서 북극곰은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 털이 하얗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의 한 동물원에 있는 북극곰은 털이 초록색이 됐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환경에 따라서 털의 색깔이 비친다는 거예요. 초록곰을 보는 동물원이 옳은가?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한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실내 소규모 동물원이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은데 체험형이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엔 상가 등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실내 소규모 동물원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히든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주렁주렁입니다. 이 회사 2022년 매출은 약 19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5배가량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28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실내에 카피바라, 라마, 앵무새 등 동물을 사육하면서 커플과 가족 방문객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만 좁은 공간 안에 동물을 두고 이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민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자체는 재밌습니까? 예, 이런 영화를 볼 때 관객은 주인공이 좀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데요. 주인공은 본인도 아내를 잃고 고생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들에게 너무 가부장적으로 대하는 면이 있으니까 뭐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좀 성장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고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의 좋은 점은 작품을 끝까지 보고 나도 주인공이 별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아내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들에게도 끝내 다정한 아버지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들과도 서로의 약점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스스로도 삶을 약간은 더 편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화는 우리가 꼭 상처나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어떤 아픔이나 약점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속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상대방의 연약함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막 다 착해, 다 성장하고 네. 그게 되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다. 그대로 받아들이자. 재밌었습니다. 경제의 눈으로 영화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